45분 만에 가능합니까? 자, 신영복의 작가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할까다. 이거는 현대 수필입니다. 예. 우선 이거는 지금 보면 어떤 형식적으로 봤을 때 문체가 여기 이제 제목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현대 수필. 이거 경원책 써요. 경원체가 뭐고? 경원체가 뭡니까? 딱딱한 말투. 아닙니다. 그 단단한 정자 있겠는데 이거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도 쓰고 있죠. 맞죠? 뭐뭐입니다 이렇게 맞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엽서를 띄우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서간체, 편지의 말도 쓰고 있습니다. 편지. 이렇게 그러니까 경어체와 서간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보면요.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여기서 맞죠? 어떤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서 조선이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또는 500년의 풍상은 바람과 선이죠, 맞죠?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이 소강리 소나무 숲이니까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경이가 뭡니까? 놀라움, 맞죠? 놀랍다 이거죠. 예. 바위 위에서 이렇게 버텨온 것이 놀랍다. 소나무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운함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의 토지는 뭐겠습니까? 이 소나무들이 자라는 땅이 어떻다? 뭐 이렇게 넓은 것이 아니고 소나무들이 좁은 땅에서 맞죠? 자라고 있다. 좁은 땅에서. 예.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강리 솔숲은 마치 뭐 같다?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다. 이건 뭡니까? 이렇게 회초리나 지금 회초리나 엄한 스승이다. 뭐가? 이 소나무가 맞지? 소강리 소나무가 글쓴이에게 회초리를 든 엄한 스승 같다는 것은 뭡니까? 이 글쓴이가 소나무를 통한 글쓴이의 뭐다? 성찰과 반성이 요 내용이라는 거죠.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뭐 진짜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별이나 소나무 같은 자연이 맞죠? 가치가 있다 이거죠.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보다 못한 값인데 그는 뭐겠습니까? 별과 소나무겠죠, 맞죠? 네. 별과 소나무의 100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다? 우리는 그보다 못한 것에도 더 비싼 값을 치르죠. 예. 인형 뽑기한테 한 번 얼마고? 아니 맞나? 참고. 맞죠? 천원이잖아. 인형 뽑기가 낫나? 소나무가 낫나? 자,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궁의 기본 궁지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 생각도 반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토목으로 500대, 그럼 5,500톤이죠, 맞죠? 예.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보고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다. 그러니까 이 경복궁 보고에 대해서 무리한 고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뭡니까? 이거는 많은 소나무가 희생되는 경복궁 복원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표현이죠.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요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경복궁 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소나무가 생기는 경복궁 복원이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은 뭐겠습니까? 현대 문명의 어떤 폭력성이겠죠, 맞죠?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산의 소나무들은 뭡니까? 남산은 서울 시내 중간에 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외딴 섬에 갇혀서 목말라하는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도시 문명에 고립되어 그렇죠. 남산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을 보면 문명에 고립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드려야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 그러니까 남산 소나무가 뭡니까? 더 이상 뭡니까? 그러니까 솔방울을 솔방울이 뭡니까? 소나무의 씨앗이죠. 예.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제 어디 보면 그 본능상 아는 거지. 자기의 어떤 더 성장보다는 자식들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누구다? 당신이라는 겁니다. 예.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하엽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나 하엽수는 뭡니까? 소나무가 자랐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다른 자연물이겠죠.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바꿔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나무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마저 보다 무한 경쟁의 논리가 뻗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가 그렇다고 다른 나무가 맞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겠죠.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환경에서 다른 나무가 맞죠? 자라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이 자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앞에도 여기 스승 얘기했지만 꾸중 지금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나온 글쓴이를 뭘로 비유하겠습니까? 꾸중 듣고 집 나온 아이라고 얘기했죠. 예.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 소강리 솔숲에서 소나무 숲이 솔숲이죠. 솔숲에서 무엇을 느낀 겁니까? 문명에서 폭력성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서울 시내에 있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보고 느꼈죠. 오늘 평수가 또 하나 뭡니까? 무한 경쟁의 논리를 깨닫고 반성하는 글쓴이의 어떤 그런 견해를 입장을 보다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했습니다. 무섭네요, 맞죠? 예. 거인이 솔방울을 쥐고 있는 손을 먹었는데 솔방울이 거인 몸 안에서 나무를 컸던 얘기입니다. 한번 거인 어디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녁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솔방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들어야겠죠. 솔방울은 뭐냐? 보겠습니까? 여기 어디요? 여기 안 보이나? 보이죠? 솔방울은 뭐냐? 솔방울은 자연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존재이자 뭘 상징합니까? 생존의 희망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표는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입니다. 보기는 보면 40번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에서 시적 가자가 이에 대처하는 양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시적 가자는 이별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별의 현실에 체념, 원망, 자책과 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별에 대처하는 이러한 양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맞죠? 우리가 이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개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거나 소극적 수동적이죠. 맞죠?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자, 가는 청춘 가부가고 나는 아까 봤던 사흘수입니다. 가의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에는 인과 사별한 이유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하자의 원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물은 조물주 아이가. 그러니까 조물주와 귀신이 뭐다? 시기하고 사정 없어서 인과 사별했다는 거니까 외부 요인을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가에 어이근이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에는 인과 사별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하자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왜 못 오는가 하는 것은 뭡니까? 사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번은 가의 사주팔자가 그러한가와 나의 인해팔자는 왜 그리 주체가 없어에는 모두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하자의 사실이 같다. 자, 운명을 지금 사주팔자 그러한가나 인해팔자 그러한가나 운명을 맞죠? 탓하는 거죠, 맞죠? 운명을 탓하는 게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겁니까?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이별을 했다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 운명은 뭡니까?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3번은 맞죠? 이별의 원인을 운명의 어떤 탓을 돌리는 건데 그걸 자신에게라고 했으니까 그건 틀린 것이다. 4번 나의 갈까보다에는 이별에 대처하는 하자의 복합적 태도. 그러니까 갈까보다는 뭡니까? 임을 따라 간다는 얘기죠. 자, 이별의 상황에서 임을 따라 가는 것은 적극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임을 따라가는 것은 이별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거죠. 맞죠? 임 따라가잖아. 근데 많은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별을 수용하는 거죠. 네. 알죠? 그러니까 이별에서는 따라가는 게 적극적인 겁니다. 알겠죠? 네. 따라가는 거니까 뭔가 수동적 같지만 이별하는데 참 니하고 나하고 이별한다. 내가 야 헤어지자. 근데 네가 가세요 하면 그건 뭔가 그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거 맞지? 근데 싫어요. 같이 가요. 이건 뭡니까? 적극적인 거 맞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갈까보다 말까보다는 복합적인 거죠. 5번은 나의 창과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적극적인 거죠. 맞지? 네.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임을 따라 가겠다. 적극적인 거죠. 5번은 맞는 말. 네. 41번은 다에 대한 당신에 대한 이해. 다의 나와 당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1번 나는 인간이 이기적인 태도로 자연을 대한다고 얘기합니다. 맞나?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인간의 태도는 특히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희생시키는 그런 거 맞지? 예. 거기서 알 수 있죠. 2번 나는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무한 경쟁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 이건 아까 소나무하고 아카시아 아니 솔방울 말고 아카시아하고 화엽수 예. 보고 그렇지. 3번 당신은 나가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그렇죠? 나에게 뭡니까? 이 소강리 소나무 숲을 가르쳐 준 게 당신이죠.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의 첫 번째 문장. 오늘 당신이 가르쳐준 맞죠? 애초에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숲을 가르쳐 준 것은 당신이지. 예. 그러니까 3번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계기를 주었다. 4번 나와 당신은 모두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겪는다. 자,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까? 인식 남산의 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거기 그러니까 외딴섬 그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 고립되어 있는 자연이죠. 남수소나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프게 한다고 돼 있지 뭐 어떤 인식의 변화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5번 나와 당신은 모두 대가를 치르며 감상하고 싶을 정도로 자연의 진행에 가치가 없다. 이거 뭡니까? 아까 전 별이나 소나무인데 100원 이런 거 맞지? 그 돈 100, 뭐 이게 경제적 가치보다는 뭡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다 이거죠. 공적으로 보잖아 맞지? 자연은 가치가 있다는 거. 41번 답은 4번이고 42번 보기를 첨부하여 가와 다를 감상하네요. 보기 보면 문학 작품에서 작가는 정서나 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특정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특정 사물이나 상황은 화자나 글쓴이의 처지와 동일시되거나 이게 첫 번째 동일시. 이건 뭡니까? 이거 다른 건 뭐가죠? 화자의 감정을 얘기할 때 그것을 동일시되는 대상을 내세우는 거 합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들어봤지? 동일시는 감정이입이고 그 다음 대조되는 게 있죠. 아까 우리 봤지? 대조되는 거. 예. 대조되는 대상을 내세움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처지를 더 심화시키고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또한 화자나 글쓴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떠올리도록 매개하는 거. 이건 매개체. 이별 대상에서 비가 있으면 뭡니까? 더 슬픔이 더 맞죠? 환기되죠. 예. 심화되죠. 그러니까 보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게? 문학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런 소재를 뭐합니까? 뇌설글자로 객관적 상관문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병풍에 그린 황제가 날새라고 꽂고 운다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은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화자의 비극적 인식을 드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뭡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미 올 것이다. 저 왜? 지키고 있지? 크게 나온 게 원래 큰 거다. 똑같은 위치 네 사과도 안 작게 나오지. 2번 가에서 구곡 간장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 9년이나 흐르고 한강이 되었다는 과장된 상황을 설정한 것은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부각시킨다. 맞죠? 과장법 쓰였다는 겁니다. 3번 가의 견우직녀성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 맞나? 견우직녀성 아까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 했습니까? 응이 아니고 아까 뭐 켜놨습니다. 아니요. 대비된다 했죠. 예. 견주는 짝이 있잖아. 예. 나의 은행나무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게 맞지? 예. 그러니까 다 대조되는 겁니다. 가의 아까 그 세 개 견우직 다시 얘기하면 가의 견우직녀, 용천금 태하검, 날짐승 길버러지하고 나 작품에서 은행나무하고 망부석은 다 화자의 처지와 대비됩니다. 왜? 화자는 지금 두 작품 모두 다 쓸쓸한데 맞죠? 입에 넣는데 여기는 다 짝이 있지? 예. 3번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다의 신발 한 켤레의 토지만을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들은 필요 이상의 많은 소비를 하며 살아온 글쓴이의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사물이다. 맞죠? 5번 다의 솔방울 한 개는 글쓴이에게 황폐해지고 척박해진 환경에서도 희망을 품고 사람을 환기하는 사물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힘 아까 솔방울이 희망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42번 문제는 요거는 42번 내볼 때 42번 문제는요. 이건 다시 변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다 중요합니다. 예. 쌤은 지금 과목 다 푸는 시간은 그러니까 좀 오답률 높은 문제도 좀 풀고 예. 나머지도 다 풀어보세요. 그 시험 선생님 준 거 시험 제일 뒤에 답지도 있대. 답지 해설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있죠. 예. 자 마지막 현대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뭡니까? 상한 영혼을 위하여. 영혼이 상했으면 왜 하나? 영혼이 이상해요? 영혼이 상했다 하자. 죽었다. 죽음을 얘기한다. 죽음. 영혼 상한 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니잖아. 그런 거요. 봅시다 어떤 얘기인지.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건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1년 다 읽었습니다. 상한 갈대가 상한 영혼이죠, 맞죠? 예. 상한 영혼은 왜 상했습니까? 고통 때문이죠. 예. 살면서 고통 느껴본 적 있지? 예. 그때 영혼이 상한다 이거. 글쎄요. 니도 만약 이거 시험 아직 안 쳤지만 그냥 가상인다 그죠? 시험을 망쳤다. 어떤 영혼 상하지 않나 조금 맞죠? 그렇잖아. 학생에게는 시험 못 치는 게 아니면 여자친구 헤어지고 그래서 영혼 상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상한 갈 때는 뭘 얘기한다?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자 필기하세요. 예. 근데 거기 삼행사에 보면 뿌리가 깊으면 상한 갈 때가 뭡니까? 밑둥이 잘려도 새순이 넣는다. 그런 말에서 자 뿌리가 깊다는 것은 뿌리 깊으면야 요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삶에서 고통을 느껴도 뿌리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어떤 강인한 내면 맞지? 내면이 강인해. 예. 또 비싼 건 뭐겠노? 강한 삶의 의지가 어떻다? 강하다 그죠? 예. 이런 존재면 밑둥이 잘리는 게 뭐겠습니까? 밑둥 잘린 거요? 밑둥 잘리 갈대가 밑둥 잘리면 어야 돼요? 죽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 죽음은 끝나니까 고통이나 시련이 예. 근데 뭡니까? 새순이 돋잖아. 그러니까 안 죽은 거지. 예. 새순 돋거니 그럼 새순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생명력이죠. 희망이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린다는 것은 뭡니까? 고통 때문에 흔들리겠지. 근데 충분히 흔들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뭔가 충분히 흔들리면 어디에 가자? 고통에게로 가자고 했죠. 고통에 가고 싶나? 이건 일부러 막 고통에 막 처받는 거 아니고 어차피 고통은 죽일 것이라면 뭡니까? 받아들이자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네. 다시 얘기하면 고통을 직시하고 직시가 뭐야? 직시. 아주 그렇지 맞아요. 고통은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마주하고 받아들이자 이거죠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어차피 고통이 이미 맞닥뜨렸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2연도 보겠습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재가 바뀐 것 뿐이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한 갈대 대신 뭡니까? 부평초 잎. 부평초는 이제 이렇게 물에 이렇게 떠올라서 자란 지문 있지. 그게 부평초예요. 연구같이 알겠나? 부평초 잎. 이것도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아까도 그러니까 새순 조건이 있었죠.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게으름 누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고통한테 뭡니까? 고통한테 뭐가 겠노?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고통한테 살맛대고 싶나? 아니요. 음식이 뭡니까? 고통을 어떻게?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예. 삼 년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고통과 서름의 땅은 화자가 고통을 겪는 그 현실이겠지. 고통은 지나가잖아, 맞죠? 평생 고통스럽지 않죠? 예. 맞죠? 이거 살아보니까 고통은 물론 고통이 뭐 길이가 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통은 지나가죠. 예. 아니가? 그래서 뭡니까? 어디로 가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뿌리 깊은 벌판, 맞죠?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뿌리 깊은 벌판은 뭐라고 하고? 이거는 이렇게 적으세요. 고통을 의지로 수용하여 이겨낸 공간이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뭡니까? 뿌리 깊은 벌판은 고통과 서름의 땅을 지나서 서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수용해서 이겨낸 후의 공간이죠.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이 물듯 영원한 눈물이나 넘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나 넘느니라. 대꾸법이죠. 예. 거기 보니까 고통은 지나간다는 얘기 맞죠? 이것도 영원한 고통은 없다. 오케이? 고통은 지나간다. 대꾸법 썼습니다. 캄캄한 밤, 이건 뭐겠습니까? 고통의 현실이겠죠.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캄캄한 밤은 화자가 존재가 고통받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서 뭐가 오고 있습니까? 마지막 행 뭐가 오고 있나? 손. 무슨 손? 마주 잡을. 마주 잡을 손은 뭐 있습니까? 네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가서 손 잡아주면 난 뭐 되지 않대? 예. 헬퍼지 헬퍼 맞죠? 그러니까 마주 잡을 손 승리나 하면서 마주 잡아준다. 마주 잡을 손은 뭐다? 고통을 함께할 뭐라고? 헬퍼 함께할 이때 쓰는 거 조력자. 조력자인데 마주 잡는다니까 일방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다는 뭔가 함께하는 거. 당신은 나의 이런 뭐나 역시 동반자. 동반자 뭐다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뭐나 전혀 뭐나 태진아 뭐 태진아 예. 태진아 있습니다. 태진아 아저씨 몰라 여자 아니. 남자 세대 차이. 그래서 이 작품은 뭡니까? 자 제목이 왜 영혼이 상했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영혼이 왜 상했나? 상처받아. 고통받아서 고통과 상처 때문이죠. 예. 근데 그 영혼을 위하여 환자가 얘기한 건 뭡니까? 고통은 어차피 지나가니까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맞죠? 맞죠? 받아들이자. 예. 이거 고통을 함께할 동반자도 있을 수 있대. 예. 매우 건강한 시제. 자 마지막 작품 제목은 김승희 시인의 장미와 가시. 장미와 가시 왜? 별로 와닿지 않나? 그건 좀 더 줘. 가만히 있어. 덥지? 안 덥지?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봐. 손이 눈물었다. 무슨 시적인 표현이죠. 예. 나는 삶을 만져봐. 자, 네가 네 삶을 만져봤는데 뭐가 됐습니까? 그것은 뭐다? 가시 주는 거였어. 네가 손을 놓고 네 삶을 만져봤는데 아따! 가시가 맞다. 네 삶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예. 네 삶을 만져봤는데 예. 가시가 많아서 따가워. 예. 네 삶은 뭔데? 이거 시간도 고통 아닌가?
뭐는 카오? 1년 보세요.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삶을 만져봤는데 가시투성이었는데 이건 삶의 고통이야. 삶의 고통스러운 삶이네.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지었지. 삶이 고통인데 미소지었습니다. 왜요? 장미꽃이 별로 피는데.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뭡니까? 미래는 맞죠.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소지었지. and 뭐지? 장미꽃이 피고. 요거는 뭡니까? 행복한 미래에 대한 어떤 감정? 기대감이죠. 예.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거는 앞에 그 뭡니까? 내가 지금 나중에 내가 행복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고통을 잊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뭡니까?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지금 가시 고통은 버릴 수 있다는 거 맞죠? 버리지 못하죠. 이거 선입법입니까?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죠. 버리죠. 어찌 가시 고통을 버리지 못하죠? 뭡니까?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의 고통을 지금 가시 고통을 맞죠? 참으면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나 이걸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이거는 3년에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이런 것은 요거는 어떤 인고 맞지? 고통을 참는 인고가 뭔지 알죠? 고통을 참는다. 인고의 결실에 대한 기대죠. 예. 인고의 결실이 뭡니까? 이 시에서는 장미꽃이 이제 행복한 미래를 맞죠? 행복한 행복을 의미하는 장미꽃입니다. 예.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이거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실적 상황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맞잖아. 뭐 별 새로운 내용 없지? 예. 화자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자는 그의 몸에는 그는 누굽니까? 우선 보겠습니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그는 누굽니까? 이게 새로운 맞죠. 화자가 바라보는 인물일 수 있지만 화자를 객관화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객관화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제3의 인물, 화자를 자기 자신을 뭡니까? 제3의 인물로,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화자를 객관화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시가 많이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뭡니까? 화자의 기대와 달리 뭐다?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보세요. 우선 이 그러나가 뭘 의미합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소망이 뭐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 그러나는 저거 보세요.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않음을 강조하는 시였죠. 그러나 그래서 뒤에는 뭡니까? 한 송이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장미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건 뭡니까? 기대의 좌절 혹은 뭐다? 희망이 실현되지 않은 상실감.
절망적 현실이죠.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하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6년 읽어볼까? 그러니 그대에게 말해줘. 삶은 가시 장미인가 가시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보세요. 이런 거죠. 이 고통을 자 앞에까지 보면 이거죠. 화자는 이 고통이 지나가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죠.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 가시 장미하고 장미 가시 차이가 뭐고? 가시가 있는 장미가 장미 가시 가시. 그렇지 맞죠? 정확합니다. 장미 가시는요. 가시 장미 뭡니까? 가시가 있는 장미니까 장미가 있지. 예. 근데 장미가시 뭡니까? 가시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시 장미는 그래도 살면 가시와 장미 같이 있다는 거고 장미가시 뭡니까? 가시만 있다는 겁니다. 밑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미가시 뭡니까? 그냥 가시죠. 예. 근데 장미와 가시 뭡니까? 같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자는 이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하나 뭡니까? 이 가시 장미하고 또 그 밑에 뭐하고 같은 거고 장미와 가시 맞죠? 이 두 개는 뭐다? 좋은 거. 삶이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삶이 뭔가 고통과 희망이 공존한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장미 가시하고 장미의 가시. 장미의 가시 더 가시가 이건 뭐가? 또 THOR는 그거 말이야 맞지? 가시 갑자기 기억나는데 아이가 톤 아이가 손 TH하고 손 아이가 손 오브 로즈 미안하다 이거는 고통만 준다는 그러니까 하자의 또 마지막에는 하자의 의문이나 아니면 어떤 내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기대했던 장미꽃을 보지 못하니까 삶은 도대체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인 표현법은 뭡니까? 마지막 연에 쓰인 표현법. 보세요. 이제 말해주어 한 다음에 뭐뭐인가를 그러니까 말해주어 무엇을 이거잖아 맞지? 예. 순서 바뀌었잖아. 원래는 뭐뭐를 말해주어 이게 맞잖아. 예. 근데 말해주어 무엇을 했잖아. 이거 뭡니까? 뭐다? 시에서 이렇게 문장 순서 바꾸는 거 뭐라 하나? 도치. 적으세요. 도치. 도치법을 통해서 뭡니까? 문장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치법이 어떤 효과를 줍니까? 완결되지 않은 문장을 가지고 표현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주어도 끝나고 맞죠? 뭐뭐인가를 하면서 완결되지 않은 문장으로 시를 종결하지. 종결해서 뭡니까? 독자에게 무엇을 형성한다? 여운을 형성한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삶은 과연 행복과 고통이 공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통만 존재하는 공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설명합니다.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까? 두 시 모두 다? 없죠. 맞죠? 공간의 이동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둘 다. 예. 2번 가와 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했다. 서리적 표현은 뭡니까? 알잖아. 서리적 표현. 눈설. 진짜 진정 무슨 걸까? 서리적 표현은 의가 의문문. 예.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거죠. 찾아보 있나? 가에 있나? 요. 왜 없노? 있잖아. 아. 이연에 있죠. 이연에 뭐 있노? 이연에 야. 마지막에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냐? 그 앞에도 못 가냐 있지. 예. 여기서 살 수 있고 나에는 있나? 3년에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예. 있죠.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오. 서술법을 찾았습니다. 2번이 답이고 3번 가와 나는 모두 음성상징어 활용한다. 음성상징어는 뭡니까? 의성어 어떻게 하지? 예. 없습니다. 예. 4번 가는 명령형 문장 있나? 명령형이 아니고 뭡니까? 가자 이거 뭡니까? 가자는 뭡니까? 청유형이죠. 그렇지 잘한다. 나는 청유형 문장을 통해서 진짜 나에는 청유형 문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둘 다 아니고 5번 가는 시각적 이미지. 뭐 시각적 이미지는 당연히 있죠. 나는 후각 냄새 없습니다. 없죠. 나의 그런 거 없었지.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학을 봤습니다. 예.